채권 시장, 채권 이해하기. 이번 시간에는 채권의 의의와 채권의 실물 발행과 등록 발행, 그리고 기업들이 채권을 발행하는 이유와 채권의 기본적 특성과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채권의 의의. 채권은 정부, 지방자치단체,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 및 상법상의 주식회사 등이 투자자들로부터 비교적 장기의 자금을 일시에 대량으로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무증권입니다. 즉, 채권을 발행하는 측에서 빌린 동구와 이를 갚기 위한 상환 조건 등을 표시한 증권을 말합니다. 채권은 거액의 장기 자금을 일시에 대량으로 조달하려는 경제 주체가 차입기간 동안 약속한 원리금의 지급 방식을 표시한 증서로 투자자 입장에서 표현한 용어입니다. 정부나 회사 등 발행자 입장에서는 채무가 되죠. 그런데 이러한 증서를 자본시장법에서는 채무증권으로 지정하여 증권시장에서 매매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채권의 실물 발행과 등록 발행. 채권 투자를 하다 보면 요즘은 주식처럼 채권을 실물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2005년 이후부터는 대부분의 채권들이 실물 발행 대신 등록 발행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개인 투자자들의 경우 채권 투자를 할 때 실제 채권이 매매되고 있는지 의문이 들 수가 있는데 대부분의 채권은 실물 발행 대신 채권의 권리 내용을 등록기관에 등록하여 발행합니다. 채권을 등록 발행함으로써 실물 발행에 따른 비용을 줄이고 매매 거래 시 본실 위험도 줄이며 계좌 간 대체로 보다 편리하게 유동성 확보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즉, 고객 계좌 간 기록에 의해서 채권이 이동하게 되는 것이죠. 부동산 매매 거래 시 의무 매입해야 하는 제1종 국민주택 채권도 2004년 4월부터는 실물 발행하지 않고 등록 발행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발행되는 채권은 이제 채권 실물을 보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현재 유통되고 있는 실물 발행 채권은 만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은 과거에 발행된 채권들과 토지개발공사에서 발행한 토지개발채 중 등록 발행과 실물 발행을 혼용하여 발생한 일부 채권 등이 있습니다. 기업들이 채권을 발행하는 이유. 기업은 영업활동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위해 주식이나 은행 차입 등을 이용할 수도 있으나 채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이유는 은행 대출에 비해 장기 자금 조달에 유리하고 금융비용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은행 차입은 자금을 빌리는 기업의 담보자산 규모와 가치에 따라 대출할 수 있는 금액과 금리가 달라지기 때문에 차입 규모에 한계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기업은 은행 대출을 통한 필요자금 조달 외에 추가적인 자금 조달을 위해 채권 발행을 통한 방법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주식은 회사 정관에 기재된 수권자본 범위 내에서 발행이 가능하며 수권자본은 주주총회를 통해 그 범위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금 조달을 위해 수권자본을 늘리면서까지 지나치게 주식 발행을 한다면 이미 발행된 주식의 가치가 그만큼 희석되기 때문에 기존 주주의 불만을 야기하게 되죠. 따라서 주주의 가치를 중요시해야 하는 현재 기업 여건상 이를 간과하고 무제한 증자를 추진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발행된 주식 수가 많아 주가가 낮게 형성될 경우 향후 유상증자를 통한 자금 조달 시 상대적으로 공모 금액이 낮을 수밖에 없어 자금 조달 시 어려움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사내 유보금은 기업이 실현한 이익 중에서 배당을 하고 남은 금액을 사내에 보유하고 있는 금액으로 지나치게 많을 경우 자금이 비효율적으로 운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기업들은 적정한 수준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채권의 기본적 특성.
채권은 누구나 발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주체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발행 주체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특별법인, 주식회사로 제한되어 있으며 법적인 제약과 보호를 받습니다. 또한 발행 자격이 있더라도 국채 발행 시 정부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주식회사가 공모할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 및 유가증권 신고서를 미리 제출해야 하는 등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채권의 기본적 특성. 채권은 누구나 발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주체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발행 주체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특별법인, 주식회사로 제한되어 있으며 법적인 제약과 보호를 받습니다. 또한 발행 자격이 있더라도 국채 발행 시 정부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주식회사가 공모할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 및 유가증권 신고서를 미리 제출해야 하는 등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주식은 이익이 있어야 배당을 할 수 있는 반면 채권 발행자는 이익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채권 발행 조건에 명시된 대로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만일 채권을 발행한 회사가 이자 지급일 또는 만기 상환일에 이자와 원금을 지급하지 못한다면 부도 처리될 수 있습니다. 채권은 주식과 달리 원리금에 대한 상환기간이 정해져 있으며 다른 유가증권에 비해 만기가 비교적 장기입니다. 또한 채권은 자본시장법상 채무증권이므로 어음, 차용증서와 달리 증권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어 언제든지 현금화가 가능합니다. 즉, 유통시장의 발달로 황금성이 보장되고 있습니다. 채권의 종류. 채권은 발행 주체, 보증 유무, 만기 기간, 이자 지급 방법에 따라 분류됩니다. 그럼 각각을 자세히 알아볼까요? 먼저 채권은 발행 주체에 따라 분류됩니다. 국채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 정부가 발행한 채권으로 정부가 원리금 지급을 보장합니다. 현재 국고채의 발행 사무는 한국은행이, 제1종 국민주택 채권은 기업, 우리, 농협, 신한, 하나은행이 대행하고 있습니다.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으로 도시철도공채, 상수도공채 및 지역개발 채권 등이 있으며 특수채에는 각종 공사 등과 같이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인 토지개발채, 전력공사채, 가스공사채 등과 통화조조를 목적으로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통화안정증권이 있습니다. 한편 일반은행과 카드, 리스, 할부 금융사에서 발행한 채권은 2009년 2월부터 자본시장법 시행으로 재분류된 분류책에 의해 회사채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회사채는 상법상 주식회사가 발행한 채권으로 채권을 발행하기 위해 발행기업은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 절차를 거치고 유가증권 신고서를 제출하여 수리되어야 발행이 가능합니다. 보증유무에 따라 채권은 보증사채와 무보증사채로 분류됩니다. 보증사채는 원금 상환 및 이자 지급을 발행회사 이외의 제3자가 보장하는 채권이며 무보증사채는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보증 없이 발행회사의 신용을 근거로 발행하는 채권입니다. 97년 IMF 금융위기 이전에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보증사채를 발행하였으나 이후에는 금융기관의 보증기피 등으로 무보증사채가 회사채 발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채권의 만기에 따른 분류 중 우리나라에서 단기채는 만기가 1년 이하인 채권, 중기채는 만기가 1년에서 5년 미만인 채권, 장기채는 만기가 5년 이상인 채권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미국, 유럽 등에서는 10년 이상인 채권을 장기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자 지급 방법에 따른 분류는 만기일에 이자를 일시에 지급하는 복리채, 단리채, 이자를 선지급하는 할인채, 그리고 일정 기간마다 이자를 지급하는 이표채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원금은 모두 만기에 지급되는데
이 중 복리, 단리, 할인채는 일단 발행되면 만기 전에는 원금 혹은 이자가 지급되지 않으므로 채권 발행 이후 만기 시점에서만 현금 흐름이 발생한 반면 이표채는 만기 전에 여러 차례 이자를 지급하므로 이자 지급 횟수만큼의 현금 흐름이 발생합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하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채권은 정부, 지방자치단체, 특별법인, 주식회사 등이 장기의 자금을 일시에 대량으로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무증권입니다. 기업들이 채권을 발행하는 이유는 은행 대출에 비해 장기 자금 조달에 유리하고 금융비용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채권은 발행 주체, 보증 여부, 만기, 이자 지급 방법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됩니다. 채권 시장. 채권 시장 이해하기. 이번 시간에는 채권 발생 시장과 채권 유통 시장, 그리고 거래소 채권 시장과 장외 채권 시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채권 발행 시장. 발행 시장은 채권 발행자, 발행기관, 투자자로 구성되는 시장으로 투자자의 여유 자금을 정부나 기업이 필요로 하는 재정정책의 재원 및 산업자금으로 전환하는 기능을 담당합니다. 채권 발행자는 자금을 조달하는 주체이며 발행기관은 발행자와 투자자 사이에서 채권 발행에 따른 재반 업무 수행과 발행에 따른 위험 부담 및 판매 기능을 담당하는 전문기관으로 역할에 따라 간사회사, 인수기관, 청약기관으로 구성됩니다. 투자자는 일반 개인, 법인, 기관 투자자 등이며 기관 투자자의 비중이 높습니다. 보통 수백억 단위로 채권을 발행하는 기업들은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하려는 채권의 매각 대금을 일시에 조달받기 원하기 때문에 대부분 중개기관인 증권회사와 총액 인수계약을 통해 발행한 채권을 넘기고 채권 발행대금 총액을 받습니다. 채권 발행회사로부터 소정의 인수 수수료를 받고 채권을 넘겨받은 증권회사는 중간 도매상처럼 해당 채권을 최종 수요자인 투신사, 연기금, 은행 신탁 등의 소정의 마진을 붙여 매각하거나 일부는 증권회사 자기 상품으로 보유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총액 인수 방식의 발행은 발행회사와 발행기관 모두에게 유리하여 현재 회사채 발행의 대부분은 이와 같은 방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채권 및 주식시장 규모 추이를 확인해 보십시오. 채권 유통시장. 채권의 유통시장은 이미 발행된 다양한 채권을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는 시장으로 발행시장에서 발행된 채권의 유동성을 높여주고 시장성 부여 및 투자 원본의 회수와 투자 수익의 실현을 가능하게 합니다. 또한 채권의 공정한 가격 형성과 담보가치 증대 및 신규로 발행되는 새로운 채권의 가격을 결정하는 지표로도 사용됩니다. 유통시장을 통해 채권의 가격이 공정하게 형성되면 이는 발행시장에서 기업의 자본 비용을 판단하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채권의 유동성은 채권의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도 하며 향후 발행될 채권 가격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한편 채권을 취득한 투자자는 채권의 만기일까지는 발행자에게 원금 상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만기 전에 채권을 현금화하려는 투자자에게 채권의 환금성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채권 유통시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채권 유통시장의 기능이 원활히 수행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수준 이상의 물량이 계속적으로 거래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일단 채권의 발행 물량이 많아야 하며 발행된 채권이 특정한 소수에 의해 보유되지 않고 불특정 다수에게 분산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 채권의 매매 제도가 확립되어 있어야 하며 채권 가격과 거래량의 변동성이 있어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채권 유통시장은 브로커 중심의 시장이며 시장에서 딜러의 역할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거래되는 시장도 장외시장의 비중이 높은 편이며 거래소 시장에서는 국고채를 위주로 하는 거래가 활발한 편이죠. 또한 개인 투자자 비중이 높은 주식시장과는 달리 기관 투자자 중심의 시장으로 보통 액면 금액 100억 원 단위로 거래되는 도매시장의 성격이 짙습니다. 거래소 채권 시장. 거래소 채권 시장은 채권 시장의 개설 목적 및 시장 참여자에 따라 도매 시장인 국채 전문 유통 시장과 환매 조건부 채권 시장, 그리고 소매 시장인 일반 채권 시장, 소액 채권 시장이 개설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시장은 상장 채권에 대한 다수의 매도, 매수 주문이 한 곳에 집중되어 경쟁 매매가 이루어지는 조직적이고 투명한 시장입니다. 그럼 각각을 상세히 알아볼까요? 국채 전문 유통 시장은 거래소가 국고채 시장 활성화 및 거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정부와 함께 99년 3월에 개설한 국채 전자거래 시장으로 인터넷을 이용해 딜러가 직접 시장에 참여하며 모든 거래 과정이 실시간 정보 화면을 통해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시장은 국채의 유통과 발행 효율성 향상을 통해 전체 채권 시장의 선진화를 위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투명한 시장 운영을 통해 시장 상황이 정확하게 반영되는 지표 금리를 육성하여 합리적인 투자 판단의 지표를 제공하고 여타 채권의 적정 가격 형성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국채 전문 유통시장은 국채에 대한 투자 매매업을 허가받은 기관 투자자인 국채 딜러만이 참가할 수 있는 시장으로 국채 딜러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국채 딜러를 국고채 전문 딜러라고 하는데 국채 전문 유통시장에서 시장 조성의 의무를 갖는 대신 국고채 발행 시 입찰에 독점적으로 참가 및 국고채 인수 등에 관하여 우선적인 권리를 부여받는 혜택들이 주어집니다. 다음으로 환매 조건부 채권 시장에 대해서 알아보죠. 레포 거래란 현재 시점에 현물로 유가증권을 매도함과 동시에 사전에 정한 미래 특정 시점에 동증권을 환매수하기로 하는 두 개의 매매 계약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유가증권의 매도, 매수 계약을 말합니다. 레포 거래의 법적 형식은 유가증권의 매매 거래이나 경제적 실질은 담보부 소비대차입니다. 거래소 레포 시장은 PD들의 결제 유동성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2002년 2월에 개설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구매하는 개인 및 법인은 등기, 등록을 위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데 이렇게 발행되는 채권을 소액채권 또는 첨가 소화채권이라고 합니다. 과거 상당수의 국민들이 이러한 첨가 소화채권 처분 시 중간 대행업자에게 일임하여 제값을 받지 못한 채 금전상의 손실을 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정부와 거래소는 이러한 채권을 매입한 국민들이 거래소 시장을 통해 공정한 가격으로 이들 채권을 매도하게 하거나 부득이하게 대행업자에게 위임하더라도 거래소 시장에서 형성된 정상 가격을 참고하도록 하기 위하여 소액채권 집중거래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액채권 시장 개설 이후 일반 국민은 이 채권의 할인 비용을 약 15.4조 원 정도 절약할 수 있었죠. 또한 거래소는 회원증권사 중 자격 요건을 갖춘 소액채권 전담 회원을 24개사 이내에서 지정하여 매일 의무 매수 호가를 제출하게 함으로써 소액채권의 원활한 매매거래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있으며 소액채권의 신고 가격을 제출하게 하여 매출 대행 기관 또는 소액채권 시장에서
투자자가 이를 매도 가격으로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외 채권 시장. 장외 시장은 거래소 시장 이외의 곳에서 거래되는 시장으로 주로 증권회사 창구를 중심으로 1대1 상대 매매가 이루어지는 딜러, 브로커, 직접 탐색 시장 등을 통칭합니다. 거래소 시장이 투자자 보호와 투명성 강화 등을 실현하기 위해 중앙 집중적이고 경쟁 매매 중심의 제도화된 시장인데 비해 장외 시장은 자생적으로 생성되고 존재해온 시장을 사후적으로 제도화하고 관리하는 시장으로 거래 관행의 영향력이 큰 시장입니다. 채권은 주식과 달리 대규모로 거래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보다는 금융기관이나 연기금 등 기관 투자자 간의 대량 매매 형태로 거래되고 있으며 상장 및 비상장 채권 구분 없이 모든 채권을 거래 대상으로 합니다. 기관 투자자는 거래 상대방을 직접 탐색하기보다는 브로커를 통한 상대 매매 형태로 거래에 참여하고 있으며 개인 투자자들이 일부 참가하기도 하지만 주로 금융기관 등 기관 투자자들이 거액의 자금을 운용하는 시장입니다. 장외 채권 시장은 거래 시간, 거래 장소, 거래 대상 채권, 조건 등의 비표준화 등 거래소 시장에서 거래가 곤란한 채권의 유동성을 부여함으로써 다양한 채권의 유통 원활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매매 수량 단위는 관행적으로 액면 100억 원의 정수배이며 매매 거래 시간은 특별한 제한이 없으나 일반적으로 증권회사의 주요 업무 시간인 9시부터 16시까지 이루어집니다. 장외 채권 거래는 대부분 증권회사를 통하여 이루어지며 증권회사가 금융기관과 채권 거래를 하는 경우 전화 또는 메신저라는 쌍방향 의사소통 수단을 이용하여 브로커와 투자자 간 매매 거래 정보를 실시간으로 주고받습니다. 이후 채권 거래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전화통화 또는 팩스 등으로 채권 정보와 결제 내역을 상호 확인한 후 매매를 확정하는 거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증권회사는 채권 브로커 업무에 따른 중개 수수료를 받는 방식이 아니라 증권사 상품 계정이 고객의 매도 또는 매수 주문에 대한 거래 상대방이 되어 매매 차익을 얻는 방식이며 이에 따른 거래 수입은 회계 처리상 중개 수수료가 아닌 상품 운용에 따른 자본 이익으로 계상됩니다. 거래 포지션 및 투자 전략의 노출을 원하지 않는 기관 투자자는 주로 장외 거래를 선호하며 이는 메신저를 이용한 브로커 위주의 상대 거래 방식인 장외 거래의 폐쇄적인 특성이 거래 정보 보안 유지에 적합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자신의 거래 포지션이 시장에 노출되어 채권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장외 채권 거래는 거래 절차가 비교적 간소하여 별도의 체결 행위 없이 메신저를 통해 확정된 거래 내역서를 백오피스에 전달하는 것으로 거래 당사자의 매매 행위가 종결됩니다. 거래 정정의 유연성도 좋아 장외에서는 주문 실수가 있었을 경우 체결 이후라도 결제 이전에는 취소가 가능합니다. 채권의 장외 거래 결제는 매도자와 매수자가 협의하여 매매 계약을 체결한 날의 다음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 할 수 있으나 보통 2길에 결제합니다. 다만 조건부 매매, 소매채권 매매 등의 채권 매매의 경우에는 매매 계약을 체결한 날에 결제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하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채권 발행 시장은 발행기관인 증권회사가 채권 발행자와 투자자 사이에서 중간 도매상 역할을 수행하며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채권 유통시장은 이미 발행된 채권을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는 시장으로 거래소 시장과 장외 시장으로 구분됩니다. 거래소 채권 시장은 개설 목적 및 시장 참여자에 따라 여러 시장으로 구분되어 있고 장외 시장은 메신저를 통한 브로커 중심의 시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하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채권 발행 시장은 발행기관인 증권회사가 채권 발행자와 투자자 사이에서 중간 도매상 역할을 수행하며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채권 유통시장은 이미 발행된 채권을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는 시장으로 거래소 시장과 장외 시장으로 구분됩니다. 거래소 채권 시장은 개설 목적 및 시장 참여자에 따라 여러 시장으로 구분되어 있고, 장외 시장은 메신저를 통한 브로커 중심의 시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채권 시장. 채권 투자를 위한 기본 개념. 이번 시간에는 채권 수익률의 의미와 채권의 기준 수익률, 그리고 채권 수익률과 표면 금리와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채권 수익률의 의미. 채권 수익률이란 채권의 투자에서 얻을 수 있는 투자 수익률 또는 채권의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를 교환하는 비율로 채권 발행 주체의 원리금 상환 능력 및 시장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형성됩니다. 채권 수익률은 채권 투자 금액과 투자한 채권의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를 일치시키는 할인율로 규정되며 다음의 식에서 분모 R을 의미합니다. 채권 수익률 R은 채권의 미래 현금 흐름과 현재 가치 사이에서 산출되는 것으로 사용하는 관점에 따라 시장에서 여러 가지 수익률 개념으로 호칭되어 투자 수익률, 시장 수익률, 유통 수익률, 내부 수익률 또는 만기 수익률이라고도 합니다. 결국 채권 수익률은 동전의 앞 뒷면처럼 수익률과 할인율 두 가지 개념으로 모두 사용되는 것입니다. 수익률 개념은 현재 투자 금액에 대하여 미래에 발생하는 수익의 비율을 의미하고, 할인율 개념은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화하는 데 사용되나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가 서로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어 보통 이자율로 통칭되어 사용되기도 하죠. 즉, 수익률과 할인율은 미래와 현재 양면에서 바라본 것으로 별도의 상이한 개념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채권 수익률이 수익률의 개념으로 사용되는 경우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채권 수익률은 채권에 투자해서 미래 시점에 얻을 수 있는 투자 수익률의 개념이 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현재 시점에서 채권에 1억 원을 투자해서 1년 후에 1억 1천만 원의 수익을 얻게 된다면 이 채권의 투자 수익률은 10%이고 여기서 10%는 채권에 투자해서 얻게 되는 수익률이므로 채권 수익률이라고 합니다. 즉, 현재 시점의 가치를 미래 시점의 가치로 바꾸는 수익률의 개념으로 사용되는 것이죠. 다음으로 할인율 개념으로 사용되는 경우를 살펴봅시다. 채권 수익률은 채권 투자 후 미래 시점의 원금과 이자를 현재 시점의 가치로 환산할 때 사용하는 할인율의 개념으로도 사용됩니다. 1년 후에 1억 1천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채권이 현재 시점에서 1억 원의 가치로 계산된다면 이 채권의 할인율은 10%가 됩니다. 이는 채권의 매도자가 보유한 채권을 10%만큼 할인해서 매도함을 의미하고 매수자는 10%만큼 할인해서 매수해서 남은 잔존 기간 동안 채권을 보유할 경우 10%의 수익률을 얻을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결국 채권 수익률의 변동은 할인율의 변동과 같은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채권 수익률 연 5%의 의미는 채권에 투자해서 연간 5%의 투자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의미이고, 다른 표현으로는 만기 시점의 원리금을 지금 시점에서 5%만큼 할인해서 매수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채권 수익률 상승은 그만큼 할인율도 상승하는 개념이므로 보유한 채권 가격의 하락을 의미하게 되죠. 채권의 기준 수익률.
채권의 기준 수익률은 채권 시장 전체를 대표하는 수익률로 흔히 TV나 신문에서 매일 볼 수 있는 채권 수익률을 말합니다. 또한 발행 및 유통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서 만기나 신용등급 등의 조건이 다양한 수많은 채권들의 채권 수익률을 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수익률을 뜻하죠. 보통 100억 원 이상의 매매를 기본 단위로 하는 기관 투자자 간 거래 시 적용되는 도매 수익률을 의미하지만 시장 상황에 따라 기준이 되는 수익률은 조금씩 변화하고 있습니다. IMF 금융위기 이전에는 발행되는 회사채의 대부분이 보증사채 위주였으나 IMF 금융위기 이후에는 회사채 지급 보증 금융기관들의 보증 기피 및 신용도 하락 등으로 회사채 발행이 무보증 사채 중심으로 급속히 재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채권의 기준 수익률도 무보증 회사채로 바뀌게 되었고 2009년도에는 발행된 전체 회사채 중 무보증 사채 발행 비중이 99%에 달했습니다. 회사채의 경우 이러한 기준 수익률에 채권 고유의 신용 위험을 반영한 수익률 스프레드를 더해서 채권 수익률이 형성됩니다. 예를 들어 현재 기준 수익률로 사용되고 있는 3년 만기 국고채 채권 수익률이 2%대 정도라면 무보증 회사채의 채권 수익률은 국고채 수익률 2%에 발행회사의 신용 위험을 반영한 일정 스프레드를 더해서 국고채 수익률보다는 높은 채권 수익률로 거래되는 것이죠. 따라서 회사채 중에서도 채무 불이행 위험이 낮아 신용등급이 좋은 회사일수록 발행하는 채권 수익률이 낮고 채무 불이행 위험률이 높아 신용등급이 낮은 회사들은 채권 수익률이 높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채권의 기준 수익률 변천 사항을 정리해 두었으니 클릭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채권 수익률과 표면 금리와의 관계. 채권 수익률은 시장 상황에 따라 매일 변하는 반면 표면금리는 회사가 채권을 발행할 때 미리 정해놓은 것으로 만기까지 변하지 않는 확정된 이자입니다. 즉, 서로 다른 개념의 수익률이죠. 주가처럼 매일 변동하는 채권 수익률과 채권의 발행 조건에 명시되어 있는 확정된 연이자인 표면금리를 이해하고 이 둘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은 채권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며 채권 투자 판단의 기준이 되는 개념입니다. 표면금리는 채권의 발행 조건에 명시된 확정 이자율로 발행자가 액면금액에 대해 1년 동안 지급하는 이자율을 의미합니다. 즉, 채권의 액면금액이 1만 원인데 표면금리가 10%라는 이야기는 1년에 1,000원의 표면이자가 발생한다는 의미를 말합니다. 여러 종류의 채권이 1년 동안 지급하는 이자 지급 횟수가 서로 다르다 하더라도 1년 동안 지급하는 이자 금액이 동일하다면 표면금리는 같습니다. 즉, 표면이자 1,000원을 1년에 한 번 지급하거나 500원씩 1년에 2번 지급하거나 1년 동안 지급하는 이자 금액은 1,000원으로 동일하므로 표면금리는 10%로 같은 것이죠. 채권 수익률과 표면금리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투자자가 얻게 될 실제 수익률인 채권 수익률의 일부가 표면금리라고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즉, 채권 수익률이 채권에 투자해서 실현할 수 있는 실질적인 수익률인 반면 표면금리는 채권 수익률을 실현하는 일부분이라는 의미이죠. 예를 들어 채권 수익률이 5%, 표면금리가 1%인 채권의 경우 채권에 투자하면 연 5%의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회사가 표면금리로 1%를 지급하고 나머지 4%는 투자자가 채권을 매수할 때 액면금액에서 차이만큼 할인해서 사게 된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즉, 액면 1만 원짜리 채권의 채권 수익률이 5%, 표면금리가 1%인 채권은 이 채권에 투자해서 연 5%의 수익률을 얻게 되는데 표면금리가 1%이므로 만기에 받게 될 원리금은 1,100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 채권의 채권 수익률은 5%이므로 현재 시점에서 이 채권을 사기 위해서는 만기 시점에 원리금 1,100원을 할인해야 하므로 채권 가격 9,619원에 사게 됩니다.
이때 액면 금액 1만 원과 현재 시점의 채권 가격과의 차이 381원은 약 4%로 채권 수익률 5%와 표면금리 1%의 차이와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하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채권 수익률은 수익률과 할인율 두 가지 개념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채권 시장 전체를 대표하는 수익률인 기준 수익률은 현재 3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입니다. 표면금리는 발행주체가 채권을 발행할 때 미리 정해놓은 확정된 이자이며 표면금리가 낮을수록 세후 투자 수익률이 높게 됩니다. 채권 시장. 채권 투자 들어가기. 이번 시간에는 채권 투자의 매력과 위험, 그리고 채권 투자가 은행 예금보다 좋은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채권 투자의 매력. 세 가지의 수익. 채권 투자는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보다 더 적은 금액으로도 큰 위험 없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 추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주식보다 위험이 적고 은행 정기예금보다는 금리가 높아 수익성이 좋으며 부동산보다 황금성이 좋은 투자 대상으로 수익성, 안전성, 유동성을 골고루 갖춘 매력적인 재테크 수단입니다. 그렇다면 채권 투자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익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주식 투자로 얻을 수 있는 수익은 배당과 매매 차익입니다. 반면 채권 투자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익에는 표면이자, 표면이자의 재투자이자, 매매 차익 등이 있습니다. 표면이자는 채권 발행 조건에 명시된 확정 이자이며 표면이자의 재투자이자는 투자 기간 동안 발생된 표면이자 수익을 다시 재투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익입니다. 참고로 발행 후 만기 전에 여러 차례 현금 흐름이 발생하는 이표채의 경우 표면이자는 투자 기간 동안 표면 이율에 의해 일정 기간마다 지급되는 이자이며 매매 차익은 투자 채권에 대한 매도 금액과 매입 금액과의 차이를 말합니다. 채권 투자의 위험. 채권 투자의 위험은 크게 신용 위험과 금리 상승에 따른 매매 손실 위험이 있습니다. 신용 위험은 투자 대상 채권의 발행기업 문제로 채권의 신용 등급이 하락하거나 부도 등이 발생하여 손실을 입을 수 있는 경우이며 매매 손실 위험은 만기 전에 투자한 채권을 매매하여 주식처럼 매매 손실을 입는 경우를 말하죠. 하지만 신용 위험은 투자 시점에서 채권 발행 회사의 재무 상태 분석 및 좋은 신용 등급의 채권을 선택할 경우 어느 정도 회피할 수 있는 위험이며 매매 손실 위험은 투자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투자 시점의 채권 수익률로 수익을 확정하며 회피할 수 있는 위험입니다. 따라서 채권 투자 시 투자 대상 채권에 대한 신용 등급 확인은 신용 위험을 통제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참고로 흔히 사람들은 국채가 위험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채무 불이행 위험인 비체계적 위험이 없는 것이지 시장 위험인 체계적 위험은 존재합니다. 세계 각국의 국채 수익률이 서로 다른 것은 바로 각국의 시장 위험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죠. 즉, 선진국의 국채 수익률이 개발도상국보다 낮게 형성되는 것은 그만큼 시장 위험이 낮은 것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보통 채권의 신용등급 중 BBB- 신용등급 이상을 투자 적격 등급, BB+ 이하를 투기 등급이라고 구분합니다. 신용등급이 높을수록 채무 불이행 위험이 낮아 채권 수익률은 낮게 형성됩니다.
따라서 신용 등급별로 투자자에게 제시되는 채권 수익률이 다르며 채권 수익률이 높은 채권에 투자한다는 것은 그만큼 높은 위험을 감수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개인 투자자가 채권 투자 시 투자 종목을 선택할 때는 안정성을 고려하여 트리플 B등급도 좋지만 가급적 신용등급 싱글 A- 이상의 채권들을 선택하고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싱글 A- 등급 이상의 채권들 중에서도 채권 수익률이 높은 채권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채권 투자가 은행 예금보다 좋은 이유. 개인 투자자들이 채권 투자에 관심을 갖게 되는 이유는 은행의 예금금리 수준에는 만족하지 못하고 주식 투자를 하기에는 다소 불안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채권 투자가 은행 예금보다 좋은 이유는 수익성과 안정성, 세금 측면에서 유리, 매매 차익을 들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좋은지 알아볼까요? 채권 투자가 은행 예금보다 좋은 투자 대상인 이유는 수익성과 안정성 때문입니다. 첫째, 수익성 측면에서 채권 수익률이 은행 예금보다 1에서 3% 높은 우량한 채권들이 많습니다. 현재 상황이 금리 차이가 1%만 나더라도 주거래은행을 바꿔야 한다는 투자 관련 서적들도 많이 나올 정도로 저금리 시대인 것을 고려한다면 1에서 3%포인트 차이는 상당한 투자 메리트입니다. 하지만 국채나 지방채 등과 같은 채권은 채무 불이행 위험이 거의 없어 은행보다 더 안전하다고 인식되어 채권 수익률이 은행 예금보다 더 낮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둘째로 안전성 측면에서도 은행과 비슷한 수준의 안전한 채권들이 많습니다. 투자를 할 때는 수익성 말고도 안정성이 매우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되죠. 보통 은행 예금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투자할 때 안전성에 가장 큰 비중을 두는 성향이 높은데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할 만한 채권들 중에도 안전한 투자 대상 채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채권 투자의 또 다른 매력은 안정성과 수익성 외에도 세금 측면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세금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채권에 투자할 때 표면금리는 큰 의미가 없고 채권 수익률이 투자 수익률을 결정하는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엄연히 현실에서는 세금이 존재하고 이러한 세금을 고려한다면 표면금리가 채권 수익률 못지않게 또 하나의 중요한 투자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채권에 투자해서 실현한 수익은 채권 수익률만큼 없고 세금은 수익 중에서 표면금리로 얻은 부분에 대해서만 부과되기 때문에 채권 수익률이 7%로 동일하고 표면금리만 다른 채권 A와 채권 B가 있을 경우 표면금리가 낮은 채권 A가 세금 고려 시 더 유리하게 됩니다. 채권 투자가 은행 예금보다 좋은 또 다른 매력은 주식처럼 채권을 사고 팔 때 매매 차익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채권 투자는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은행 정기 예금처럼 가입 당시의 채권 수익률로 투자 수익이 거의 확정되어 만기에 원금과 이자를 수령하게 됩니다. 이처럼 만기 보유할 경우 채권 투자로 인한 수익은 정기 예금처럼 만기 이전의 금리 변동에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기 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상황이 좀 다릅니다. 정기 예금은 만기 전에 해약하면 원금은 돌려받을 수 있으나 가입 시점에 기대했던 이자 수입은 거의 포기해야 하는 반면 채권은 만기 전에 발행회사에게 원리금 상환 요구를 할 수는 없지만 증권회사를 통해 유통시장에서 매도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보유한 채권을 매도하려 할 때 주식처럼 매도 가격이 채권을 매수했을 때 가격보다 높으면 매매 차익이 발생하고 그 반대인 경우에는 매매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채권 투자는 매수했던 가격보다 만기 전에 채권 가격이 많이 상승했을 경우 매도하게 되면 보유 기간 동안의 표면이자 수입 외에도 추가적인 매매 차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더 있다는 점이 정기 예금보다 매력이 있습니다.
반대인 경우에는 매도하면 손해가 날 수 있으므로 그때는 만기까지 보유하면 간단히 가격 변동에 따른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는 만기 보유를 위해 잔존 만기가 보통 1년 정도 남은 채권에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매매 차익, 손실이 발생하는 원인은 매매 시점의 채권 수익률이 채권을 매수, 매도할 때가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하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채권 투자를 통해 표면이자, 표면이자의 재투자이자, 매매 차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채권 투자의 위험은 신용위험과 매매 손실 위험으로 구분됩니다. 채권 투자는 수익성, 안정성, 세금 측면 등에서 유용한 투자 대상입니다. 채권 시장. 채권 투자 들어가기. 이번 시간에는 채권 투자 대상 선택 방법과 채권 투자의 매매 타이밍 잡기, 그리고 채권 직접 투자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채권 투자 대상 선택 방법. 개인 투자자가 수많은 채권들 중에서 투자 수익률이 높은 채권을 골라낼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2011년 말 현재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채권은 9,700여 개 종목 정도입니다. 이렇게 많은 상장 채권 중에서 자금 여력이 크지 않은 개인 투자자가 투자에 적합한 채권을 골라내기 위해서는 우선 투자 대상 채권의 범주를 선택해야 합니다. 국채, 지방채, 특수채는 안전하지만 수익률이 낮기 때문에 투자 대상으로는 상대적으로 채권 수익률이 높은 회사채가 좋습니다. 만기는 보통 정기예금처럼 잔존 만기가 1년 내외 정도 남은 채권이 은행예금과 비슷하게 인식되어 초보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다음으로 채권 수익률이 높은 회사채 중에서 안전한 채권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신용등급이 투자 적격 등급인 BBB에서 A등급인 채권을 선택하고 동일한 신용등급이라면 채권 수익률이 높은 채권이 투자 수익률이 높아 유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금을 합법적으로 적게 내기 위해 표면금리가 낮은 채권을 최종적으로 선택하면 채권 투자 시 세후 투자 수익률이 높은 채권을 어렵지 않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개인이 투자하기에 적합한 투자 대상 채권은 회사채이고 신용등급은 BBB에서 A등급, 잔존 만기는 1년 전후, 채권 수익률은 높고 표면금리는 낮은 채권을 선택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조건의 채권을 골라내기 위해 거래하는 증권회사에 문의하여 판매하고 있는 채권의 목록을 받아볼 수 있는데 당장은 해당 채권이 없다 하더라도 증권회사들은 보유 채권의 특별 판매 등을 자주 하기 때문에 1에서 2개월 내에 매수가 가능합니다. 채권 투자의 매매 타이밍 잡기. 투자는 타이밍의 미학이라고도 합니다. 그렇다면 채권은 어느 시점이 좋은 매수 시점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느냐, 아니면 만기 전에 매도하느냐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에는 특별한 시기에 관계없이 채권에 투자하더라도 투자 시점에 회사채 채권 수익률이 은행 예금보다는 일반적으로 높기 때문에 특별히 투자 시점을 신경 쓰지 않고 편하게 투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높은 투자 수익률을 얻기 위해서는 기왕이면 채권 수익률이 높은 시점에서 투자하는 것이 좋은 매수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투자 시점에 채권 수익률이 높아야 그만큼 투자 수익률이 높게 되는데 다른 말로 하면 높은 채권 수익률로 할인한 가격으로 채권을 싸게 매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채권을 만기 전에 매도할 계획이라면 매수는 채권 수익률이 높은 시점에서 매수해서 채권을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매수하고 매도 시점은 채권 수익률이 낮은 수준에 있을 때 매도하는 것이 채권의 할인율을 적게 적용할 수 있어 보다 높은 가격으로 채권을 매도할 수 있게 됩니다. 투자자가 현재 보유한 채권의 유무에 따라서도 채권 투자 시점 포착에 차이가 있습니다. 보유한 채권이 현재 없는 상태에서 채권에 투자하려 할 때는 채권 수익률이 가급적 높은 상태일 때 투자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채권 수익률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투자 수익률이 높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즉, 높아진 채권 수익률로 만기에 받는 채권의 원리금을 많이 할인해서 살 수 있어 보다 싸게 채권을 구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채권을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채권 수익률이 투자 시점의 채권 수익률보다 낮아져야 유리하기 때문에 채권 수익률이 가급적 낮은 시점일 때 매도를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채권 수익률이 낮다는 것은 그만큼 할인율이 낮아 채권 가격이 높음을 의미하므로 보다 비싼 가격으로 채권을 매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개인 투자자에게 적합한 채권 투자 방법으로는 어떤 것이 좋을까요? 개인 투자자에게 적합한 투자 방법은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는 만기 보유 방법과 만기 전에 주식처럼 채권을 매매해서 매매 차익을 얻는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매매 차익을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향후 채권 수익률 수준과 그 방향성을 정확히 예측해야만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가 시장을 예측하며 투자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방법입니다. 따라서 채권 투자에 아직 익숙하지 않는 개인 투자자들은 채권 수익률 예측이 필요 없고 채권을 매수한 시점에 채권 수익률로 만기까지 투자 수익을 거의 확정할 수 있는 방법인 만기 보유 방법이 적합합니다. 투자하려는 채권의 만기를 은행 정기 예금처럼 잔존 만기가 1년 전후 남은 채권을 선택해서 투자한다면 채권을 만기 보유하여 투자하는 방법이 간편하고 그다지 부담스럽지는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채권 직접 투자 절차. 개인 투자자가 채권에 직접 투자하기 위한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우선 증권회사를 방문하여 계좌를 개설해야 하죠. 개설한 후에는 채권 매수 금액을 입금한 후 채권을 거래하는 시장에 따라 거래소 채권 시장으로 매수 주문을 낼 수도 있고 증권회사 지점에서 바로 해당 증권회사와 1대1로 장외 채권 거래를 통해 매수할 수도 있습니다. 결제 시기는 주식은 매매 후 이틀 후에 결제가 되는 반면 개인 투자자가 많이 해당되는 50억 원 이하의 소규모 채권들은 거래소 시장, 장외 시장 모두 매매한 당일에 바로 결제가 되기 때문에 채권을 매도한 경우에는 당일 오후에 바로 매도 대금을 인출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향후 채권 투자에 좋은 기회가 온다 하더라도 채권을 잘 모르는 상황에서는 그런 기회를 잡기가 어렵기 때문에 평소에 채권에 관심을 갖고 여유 자금의 일부라도 직접 투자해보면서 채권 투자의 장점 및 위험 등에 대해 알아놓으면 채권 투자를 통해 안전하고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하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채권 투자 대상 채권은 안정성과 수익성을 고려하여 선택해야 합니다. 매매 차익을 얻기 위해서는 가급적 채권 수익률이 높을 때 매수가 유리합니다. 간편한 채권 직접 투자 절차를 통해 거래소 시장과 장외 시장 모두 이용할 수 있습니다.